우리 회사의 어떤 일에서 지금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아, 사람 뽑아야 되겠네. 아, 김대리가 나갔으니까 신입사원 한명 뽑아야겠네. 박 과장이 나갔으니까 경력직 한번 들어와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고용이 없이 기존 직원들로 문제를 해소하는 접근법이에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 그래서 불황기에 새롭게 나타나는 인재 확보 전략이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리텐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직원들, 이제는 직원을 부장한테 혹은 과장한테 알아서 뽑아. 야, 네 일 시키기 편한 사람 뽑아.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 사람 뽑는 것이 뽑기도 쉽고 내보내기도 쉽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한 사람 뽑는 행위가 엄청나게 고도의 경영적 판단이라는 거죠. 요즘 뭐 고도의 통치 행위 뭐 이런 단어가 자꾸 나오던데 고도의 경영적 판단이란 이야기입니다. 불황기 때 인재 확보 전략은 뽑지 말고 빌리세요. 유통가의 조용한 채용, 바늘구멍 신입 채용, 신입 공채, 수지 경력은 늘어나더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quiet quitting이 아니라 quiet hiring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용한 퇴사의 시대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왔잖아요. 좀 이따도 잠깐 나옵니다만 뭐 실제 퇴사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quiet라는 단어가 들었단 말은 실제 퇴사는 아닌데 퇴사한 것 같은 느낌으로 조용히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늘어난다. 이게 조용한 퇴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회사도 대안이 생겼죠. 이제는 조용한 채용의 시대예요. 채용이 아닌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존 구성원의 역할을 바꾸거나 긱 이코노미를 활용해서 필요할 때마다 외부에서 빌려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재를 사용하는 회사의 전략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 두 번째, 업스킬링 하는 것, 세 번째, 긱 이코노미 쓰는 것. 요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빠르게 한번 쭉 안내해 드릴 테니까 우리 회사의 어떤 일에서 지금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아, 사람 뽑아야 되겠네. 아, 김대리가 나갔으니까 신입사원 한명 뽑아야겠네. 박 과장이 나갔으니까 경력직 한번 들어와야겠네. 요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고용이 없이 기존 직원들로 문제를 해소하는 접근법이에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참고해 보세요. 첫 번째, 인력 재배치입니다. 현재 구성원에게 업무를 추가적으로 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조직 내에 다른 일로 재배치하는 방식이에요. 기존 구성원의 역할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경제기사 2024년 2월 13일 지지난주 기사입니다. 참고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있던 이야기예요. 자, 인력 재배치 전략 전에 적정 인력 분석을 보는 것이 좀 먼저 필요합니다. 적정 인력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략 어느 정도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인원을 보니까 부족하다. 이거 지금 뭐가 좀 차이가 있을까? 원인을 좀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데 여유 인원이 있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이다. 진짜 인력이 부족이다. 그러면 인원 뽑으면 됩니다. 신규 직원 채용하면 돼요. 그리고 뭐 자유롭게 좀 여유 있게 배치도 하고 인력 교육도 시키면 돼요. 그런데 여유 인원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30명인데 다 조사해 보니까 34명이 필요하다고 그래. 그런데 다시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사람이 부족하지만 특정 부서에서는 사람이 약간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부분 최적화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모든 영역은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광화문 내거리가 막혀요. 그러면 광화문 내거리가 다 막힙니까? 아니에요. 내거리 중에서 한 군데가 막혀요. 한 군데가 막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그 한 군데 막히는 것 때문에 막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신호등을 조절을 해주면은 추가적으로 도로를 넓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통이 차량 흐름이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유인이 있는 거라면 인원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재교육시켜야죠. 그리고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커리어가 체인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력 재배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인력 재배치 전략을 활용한 자치단체를 보니까 증가한 분야를 보니까 공무원 TO는 요즘 정말 안 늘려줍니다. 공무원도 TO가 있고 뭐 이렇게 새로운 요구들이 막 늘어나게 되죠. 뭐 저출산 문제가 생기면 저출산 문제 해야 된다. 지방 소멸이다. 지방 소멸 문제 해야 된다. 우리 관내에서 무슨 노사 분교가 일어나가지고 뭐 협조해야 된다. 가서 또 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도요 뭐 바쁩니다. 바빠요. 뭐 교통 문제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거기 나가서 해야 되고 그런데 기존에 했던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TO가 필요하다. 기재부한테 이야기하고 행안부한테 TO 요청하고 다 그렇게 해도 TO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재배치하고 역할을 조정해서
있는 사람 속에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공무원들도 이 문제는 똑같이 갖고 있어요. 보니까 증가한 분야는 뭐냐?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재배치가 늘었어요. 그 다음에 지역 경제 살리기, 문화관광, 지역개발 이쪽으로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뭐 이런 영역은 좀 줄어드는 겁니다. 인허가 해줄 일 별로 없으니까. 감소는 뭐예요? 감소, 일반 행정, 공통 업무 이런 건 다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민원실에 앉아있던 분들 다 자기 업무로 이동하죠. 상하수도 청소 이거 다 외주로 돌렸습니다. 도로관리 외주로 돌렸습니다. 통신 이것도 외주로 많이 돌렸어요. 공무원들도 고부가가치 조직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서 외주로 돌리거나 민간에게 넘기거나 다시 한번 업무 평가해가지고 인원수를 줄여도 된다고 판단하거나 팀장의 이탈로 새롭게 팀장이 되는 또는 조직을 이동시켜가지고 팀장을 발령내는 재배치의 경우 5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번 단절의 원칙이에요. 어제까지 근무를 하다가 내일부터는 팀장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일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로 팀장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절의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짧으면 하루라도 교육 갔다 오게 해야 됩니다. 하루라도 교육을 갔다 오게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 정도 학습 기간을 좀 줘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껏 팀장 교육을 어디선가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도 합정동에서 2달에 한 번씩은 팀장 스쿨을 합니다. 그래서 팀장 스쿨이라도 봐서 언어라도 좀 달라져야죠. 두 번째, 갑지불의 원칙입니다. 팀장이 되면 이 사람이 뭐 운 좋아가지고 팀장 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팀장이 될 만한 나름대로 갑지불을 했다. 어때요? 경영자가 팀장을 임명을 했으면 약간 고생하는 듯한 이미지를 다른 팀원들에게 좀 보여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9시 출근이면 8시까지 한 2주 정도는 8시까지 1시간 정도 먼저 와가지고 김경민의 경벙커 시청을 좀 해라. 그리고 뭐 에세이를 좀 써라. 뭐 이렇게 본계적을 좀 써라. 뭐 소감문을 좀 써라. 그렇게 하시든지 간에 좀 빨리 출근하게 하시든지 아니 조용히 팀장 수당이란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1시간 일찍 출근하는 거 시간의 수당 명분으로 해가지고 얼마 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교육비라고 하셔도 되고 갑질별 원칙을 살짝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좀 팀장이 임명되면 현장을 좀 일주일은 갔다 온다든지 뭔가 내가 팀원들 앞에서 내가 팀장이야 라고 목에 힘 줄 수 있는 뭔가의 고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역할 지각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호 카드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3대 과업, 5대 해결 과제, 가인지 캠퍼스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공간을 줘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영자가 계속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팀장을 세웠다. 그러면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혹은 좀 조직이 크다. 그러면 한 분기 정도는요. 좀 알아서 좀 해봐 라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작은 성공을 할 때까지는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조용하게요. 이렇게 내가 다 아이디어도 주고 몰래 뒤에서 이렇게 다 했지만은 그 팀장이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느끼게끔 그 도와주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인력을 재배치할 때는 이 사람을 어떤 선임으로 세우거나 혹은 부팀장이거나 팀장이거나 뭔가 책임 있는 자리로 세울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주고 단절의 원칙, 갑지불의 원칙, 역할지각과 책임의 원칙, 리더십의 공간 부여의 원칙, 작은 성공의 원리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해주고 그냥 뭐 그쪽 일이 좀 적으니까 이쪽에 와가지고 그래도 연차가 가장 많으니까 팀장 하세요. 그래가지고 성과 날 턱이 없습니다. 이런 영역을 좀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업스킬링이에요. 교육 이야기입니다. 현재 구성원의 직무 범위를 확장해서 필요한 스킬을 얻고 개인 성장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업스킬링이에요. 자, 리스킬링은 뭐냐? 전반적으로 모두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직무 교육 시켜주는 게 리스킬링이고 일반적으로는 교육입니다. 교육입니다. 근데 리스킬링이 뭐냐? 축소되거나 해체되는 조직의 중장기 고용자예요. 완전히 다른 직업의 재교육이나 재숙련이 되어서 활용되어져야 됩니다. 다른 기술 분야의 학위나 인증을 받기 위해서 대학이나 인증기관, 해외 파견, 사내 프로그램 이수, 사내 연수원 등을 이수해서 다시 고용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인소싱과 아웃소싱 중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은 인소싱하는 겁니다. 사람 채용해서 기술도 보호하고 영업권도 보호하고 회사의 핵심 가치도 보존하기 위해서 인소싱을 합니다. 직원을 통해서 해요. 그런데 아웃소싱을 요즘 단어로 긱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좀 씁니다. 채용하지 않고
그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업이 업무 수요에 따라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제 현상, 긱 이코노미죠. 다양한 긱 이코노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용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제 활동을 긱 이코노미라고 통상 부릅니다. 과거에는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를 포괄적으로 의미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초단기 계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긱이라는 단어가 일시적인 일이라는 뜻이죠. 비대면 재택근무도 증가를 했고 일하는 방식이 서로 모여서 대면으로 만나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노트북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